네, 여러분 이제 28강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강 같은 경우에 심리, 대인관계, psychology에 대한 그런 소재와 속성의 단어가 등장하니까 잘 봐두시면 되고, 여러분 지금 이 내신 공부를 하는 거가 여러분들 7월 이후에는 이렇게 문장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내신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장을 좀 읽는 법, 그 다음에 독해를 하는 법, 그리고 해석을 하는 법, 단어를 암기하는 그런 위주로 많이 집중을 해주시고 7월 이후부터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오답을 하시면서 평가원 코드에 맞추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수능에서 30번과 42번의 문제죠. 생각보다 문맥성 낱말의 쓰임은 그렇게 오답률이 높진 않습니다. 빈칸 삽입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접근만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문장과 논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문맥적으로, 의미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장 전체를 통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장과 논리성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조에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이제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이 글의 핵심 소재와 속성을 찾고 그 소재와 속성에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그 단어를 고르면 되는데, 단어를 고를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사전적 반의어고 두 번째로는 문맥적 반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새라는 것이 이제 반의어가 억압이라는 거는 새와 억압은 차이가 사전적 반의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문맥적으로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걸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internalization, 우리 이건 내재화라는 단어죠. 내재화는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지지에 달려 있습니다. autonomy,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내재화라는 거는 결국 이 자율성을 얼만큼 지지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즉 자율성을 지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재화가 좀 생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context, 그런 맥락들은요,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통제하는 전략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자, 어떠한 통제적인 상황들이냐면 예를 들어 salient, 분명한, obvious의 조금 상위 버전이죠. 분명한 보상, 그 다음 punishments, 처벌, or evaluative, 평가적인, 그리고 self-esteem hooking, 자존감을 건드리는 그런 pressures, 압박감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전략들은요,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lead가 목적어 투부정사하면 cause랑 똑같이 쓰이죠.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value 뜻 자체가 가치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 있게 여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들을 그들 자신의.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내재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죠? 외재적인 상황입니다. 내재화는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지만 이렇게 외재적인 요인들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가장 덜 여기게끔 하니까.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This is not to say that. 이런 삽입절이 나올 수 있는 문장 잘 보세요. 자, 이런 외재적인 상황들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말하는 건 아니야. Controls don't work. 통제가 효과가 없다고. Produce behavior. 뭐 하는데? 행동을 야기하는데 어떠한 효과도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즉, 아니 외재적인 통제들 이런 것도 행동을 만들 수 있어. 자, 수십 년의 조작적 심리학, 우리 operation이 원래 조종이죠. 그래서 조작적 심리학의 수십 년은 증명했습니다. 이하를 they can, 여기서 they가 상징하는 거는 통제를 말하겠죠. 통제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행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자, it is rather that, 자, 오히려 that 이하이다. 이것도 삽입 들어갈 수 있겠죠. 오히려 더비더비 구문 들어가면 항상 문법적으로 형용사 부사 잘 체크하십시오. 자, 더 분명할수록 그 외재적인 통제가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 더비더비 구문에서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외재적으로 통제되어지고, 중요하죠. 외재적으로 통제를 될수록 더 외재적으로 통제되어지고 그 다음에 투입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나 그녀의 행동에서. 즉 외재적으로 통제가 들어가면 외재적으로만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주제는 내재화는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외재화는 마이너스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가치를 혹은 투자를 행동에. 여기서 행동이 상징하는 게 뭐죠?
행동은 내재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재적인 것들에 외재적인 통제를 많이 받으면 내재적인 행동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지만 대신에 우리 not이 나오면 instead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신에 여기도 병렬 구조 잘 보십시오. 그렇지만 대신에 여기랑 병렬이네요. 여기랑 병렬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렇지만 대신에 남아 있습니다. 의존한 채로 어디에? 외재적인 통제에. 이해됐죠? 외재적인 요인들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되면 외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통제되어 되고 투입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행동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외재적인 요인에게만 우리가 자극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숙제해라 해서 숙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숙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숙제를 해라고 할 때만 숙제를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parents who reward, 부모들은 어떤 부모냐면 보상을 주는, force, 강제하는, 혹은 cajole, 회유하는 생각납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뭐 하도록? 숙제를 하도록. 여러분 빈칸처럼 나올 만한 거 속성이 같아야 돼요. 다시 지금 어떤 부모냐면 보상을 주고 강제하는 거니까 외재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들은 뭐 할 거냐면 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큰데 어떤 아이냐면 그렇게 숙제를 하는 오직 보상을 받을 때만 회유를 받을 때만 혹은 강제 받을 때만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게 be likely to에서 뭘 들어갈래, less 들어갈래, 이 문제 항상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only when 뒤에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조건은 잘 체크하시길 바라고 문법적으로 지금 when 뒤에 주어 동사가 없는 거는 지금 주어 플러스 비동사 아이들이 they are이 생략됐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된 거죠. 자, the salience of external controls. 자, salience는 아까 salient가 형용사고 salience는 두드러짐이니까 외재적인 통제력의 두드러짐은요 drive는 원래 이끌다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올려주는 개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알잖아. 지금 외재적인 요인의 이끌림은 뭐를 막죠? 내재화를 막는다. 그래서 그 self responsibility, 자신의 책임감의 습득, acquisition, 습득을 뭐 하냐고 하냐면 이끈다라고 하지만 틀렸죠. 이끄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방해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손상시킨다기 때문에 undermine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alternatively 그 대안으로 어떤 부모들은 supply reasons, 제공해주는 이유들 혹은 감정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어려움에 대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difficult in ing 극복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그리고 사용하는 최소한의 외재적인 동기들을 incentive, 동기들을 얘들이 어떠냐면 are more likely to cultivate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할? 양육할. 당연히 뒤에 플러스를 양육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양육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감각을, 그리고 가치를 일에 대한, 학업에 대한 그들의 아이에서. 자, 결국 중심 소재는 뭐죠? 이제 중심 소재는 외재적인 통제, 맞죠? external controls. 속성. 이런 외재적인 통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인데 행동은 프로듀스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뭐에 대해서만 하게끔 합니까? 외재적 동기로만 하게끔 한다. 이 양날이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벗에 맞춘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결국에는 최소한의 외재적 동기 사용. 맞지? 그래서 최소한의 외재적 동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일종의 하고자 함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내재화는 달려 있습니다. 자율성의 존중에. 뭐 소재를 자율성의 존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자, 맥락들은 어떤 맥락이냐면 사용하는 통제하는 전략들을 예를 들어 뚜렷한 보상 그리고 처벌 혹은 평가적이고 자존감을 건드리는 압박들을 가장 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도록
활동들을 그 사람들 자신의 활동. 이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을 수십 년의 조작적 심리학은 입증했습니다. 그런 통제들이 행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하입니다. 더 분명할수록 외지적인 통제가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외지적으로 통제되어지고 투입되어질 그나 그녀의 행동에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가치를 혹은 투자를 그 행동에 대한.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남아있습니다. does not의 병렬이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not이 없어야 돼요. 동사 원형 쓰면 안 돼요. 여기 병렬이 아니야. 그렇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남아있습니다. 의존한 채로 외주적인 통제력에. 외주적인 통제력에 의존함으로 따라서 부모들은 어떤 부모냐면 보상을 주고 강제하고 회유하는 그들의 아이들이 숙제를 하도록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질 아이를. 어떤 아이냐면 그렇게 숙제를 할. 대동사 잘 체크하시고요. 아니죠. 오직 그 아이들이 보상받고 회유하고 혹은 강요받을 때만 그 외제적인 통제의 두드러짐은요 약화시킵니다. 그 습득을 자기 책임에 대한 그 대안적으로 부모들은 어떤 부모냐, 그 대신에 부모들은 어떤 부모냐면 제공하는 이유 혹은 보여주는 감정적인 이해를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하는 문제들을 그리고 사용하는 최소한의 외제적인 동기들을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할 기꺼이 하고자 하는 감각을 그리고 가치를 이라는 것에 대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그들의 아이에게서. 자, 두 번째 1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푸는 문제고요. 머리로 푸는 것보다는 눈으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빈칸도 이제 지문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선지에서 정답이 아닌 걸 소거하고 정답인 걸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빈칸이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조금 그 맥락이 다른데 빈칸이 위에 있으면 그냥 읽으면 되고 밑에 있으면 보통 위에서 이제 소재를 말해주고 밑에서 찾아서 갖다 집어넣는 식이고 빈칸이 맨 끝에 있으면 보통 양괄식 구성이 크긴 하지만 빈칸절은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강사님마다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빈칸절부터 읽고 그 다음에 최대한 내가 맞추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한 뒤에 문장을 읽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when으로 시작하면 이제 사례죠. 예시이기 때문에 예시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when은 in 과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인데 지금 결과에 밑줄이 되어 있구나. 두 가지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여길 때 고려할 때 어떠한 한 가지의 영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사람들은 inclined to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인데 핵심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의 요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 더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있는 사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가 보통 이제 이런 구조를 뭐라 하냐면 GS 구조라고 하는데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그 이유는 행복 수준이 바뀌는 이하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한지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susceptible to 하면 뭐뭐 하기 쉽다. 우리 저번에 했던 be prone to랑도 좀 비슷하게 될 수 있겠죠. 아니 뭐뭐에 취약하다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쉽습니다. 관심을 on different aspects of their life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다양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집중하기 쉽다. 사람들이 고려할 때 어떠한 한 가지 요인을 그들의 행복에 대한 그 사람들은 뭐 하기 쉽다? 하고 나서 얘는 좀 더 읽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가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여기 읽기 전에 우리 뭐라고요? 다시 양괄식 구성인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걸 인지하고 혹시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집중하면서 하나의 측면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고려할 수 없게끔 됩니다. 우리 fail to를 이제 저는 이제 실패한다 보다는 그냥 can't to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측면 똑같이 나왔는데요. 여기 one single 이렇게. 그럼 양괄식 구성인 가능성이 크겠네요. 다시 집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측면의 우리의 삶에 우리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여하는 행복에.
그럼 이거 그냥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어떤 문장에 들어가냐? 이 문장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다른 모든 것, 행복에 기여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고려할 수 없게끔 된다가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는 한 가지 요인의 기여에 대해서 의심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기여의 프리퀀시, 빈번함에 대해서 측정한다?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 아닌 것 같고 과장한다? 그 하나의 요소의 중요성이니까 이해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말을 패러프레이징 할 건데 당연히 지금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행복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실패한다고 하면 뭐만 고려한다는 겁니까?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그 하나만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뜻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의 것에 대한 importance에 exaggerate, 과장되게 한다. 즉 과대평가한다의 개념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정답은 나온 것 같아요. 자, for example. 자, 이거 GS 구조잖아요. GS 구조예요. GS 구조. for example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예시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if you ask students, 만약에 너가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two questions, 두 개의 질문을 How happy are you with your life in general? 얼마나 일반적으로 너는 행복하니? 너의 삶에 대해서 followed by는 문법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얘는 이제 두 번째 게 2고 앞에 게 1번이에요. be followed by가 follow가 원래 A follow B 하면 앞에 게 뒤에 걸 따라가는 거니까 앞에 게 2이지만 수동태가 되면 뒤에 게 2예요. 그래서 그 뒤에 질문이 따라오면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did you have last month? 지난달에 가졌니? 라고 했어. There is absolutely no relationship between the answers. 아니 어떠한 관계도 없대요. 그 두 질문 사이에는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가졌니? 라는 그렇지만 여기 중요하겠네요. 아니 어떠한 관계도 없지만 if you reverse the order of the questions 만약에 너가 뭐 하게 되면요. reverse는 바꾸는 거죠. 만약에 너가 바꾸게 되면 그 순서를 그 질문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and start with the dating question 그리고 데이트한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면 this produce a strong relationship 이거는 엄청난 관계를 가지게 된대요. 자, 아까 1번은 얼마나 해피해 라고 했고요. 그 뒤에 2번의 질문이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너는 가졌니?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때는 어떠한 관계도 없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때는 no relationship인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뭘 가지게끔 한대요? strong relationship을 가지게 된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제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얼마나 행복해 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해 라고 하면 그냥 차이가 없지만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해 라고 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 하면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주제랑 걸어버리면 한 측면이 뭔데? 얼마나 많은 데이트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데이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면 데이트에만 초점 맞춰서 데이트를 못하면 행복하지 않고 데이트를 잘하면 행복하겠지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사람들은 with more date rate with more dates 우리 those가 그냥 나오면 사람들이란 뜻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더 많은 데이트를 한 사람들은 rate 평가합니다. 그들 자신을 제기대명사 써주신 거 확인해 주시고요. 주목적 같으니까 뭐라고 썼냐면 as happier 더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ate가 평가하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compared with to로 안 씁니다. compared to도 되고 with도 되는데 compared를 ing 쓰면 안 돼요. 비교하면서가 아니라 비교하다 보면 비교되어지면 누구와 그 사람들과 who went on a fewer dates 더 적게 데이트를 한 사람보다 비교해 보면 더 행복하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happier로 잘 체크해 주시고 자, by focusing and anchoring 집중하면서 닷을 내린다는 게 뭐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집중하면서 그 다음에 닷을 내리면서 그 반응에 그 popularity measure 인기성의 척도에 닷을 내리면서 인기성의 척도에 집중하면서 you're influencing 여기도 빈칸추론 가능하겠죠. 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후의 평가의 행복의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트라는 게 지금 상징하는 게 popularity가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했니가 그 후에 오는 행복의 요소에 영향 줄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행복은 데이트로만 정의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The same effect can be found. 똑같은 효과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항상 found는 ed 되면 발견하다가 아니라 설립되어지는 거니까. When attention is first called. 관심이 처음으로 환기되어질 때. 어디에? be called는 be called to. attention is called to 하면 주의가 환기되어진다. 어디로? 반응자의 결혼이나 응답자의 결혼이나 혹은 건강으로 환기되어질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세요? 몸 아프신 데 없으세요?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몸 아프신 데 없으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하면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the reason, 그 이유는요, 행복 수준이 바뀌는 that 이하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도 빈칸처럼 나올 수 있겠죠.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비동사기 때문에 앞에 happy가 걸린다는 거 부사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사람들은 쉽습니다. 집중하기. 관심을 집중하는 게 쉽습니다. 다른 측면의 그들의 삶에.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질문을 사람들이 어떠한,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데이트 얼마나 했어요? 하고 질문을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데이트로 간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의하세요. different가 왜 나오냐면, 여기서는 다른 측면이야, 다른 측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받으면 그쪽으로 그냥 집중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고려할 때 그 영향을 어떠한 하나의 요인을 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할 그 하나의 중요성을. 자, 소재. 행복으로 갈까요? 아니다. 맞네. 행복과 그 평가. 속성, 질문에 따라 행복의, 이렇게 할게요. 질문이 척도가 돼요. 질문하는 것이 그 행복의 척도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행복과 그 평가인데 척도에 의해서 이게 먼저 질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해석해 볼게요. 집중함으로써 오직 하나의 측면의 우리의 삶의 우리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다른 것들을 어떤 것들이냐면 기여하는 행복에. 예를 들어 만약 너가 물어본다면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의 삶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너는 가졌습니까? 지난달에. 명백하게도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 두 질문 사이에는. 그러나 만약에 너가 바꾸면 그 순서를 그 질문의 그리고 시작하면 데이트 질문과 함께 이렇게 너가 순서를 바꾼 것은 만듭니다. 강력한 관계를. 그러한 사람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한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 자신을 더 행복하다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냐면 더 적은 데이트를 한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닷을 내림으로써 그 응답자에게 그 인기성의 척도에 대한 반응에 집중함으로써 닷을 내리면서 그 반응의 인기성의 척도에 너는 영향을 줍니다. 그 후의 평가의 행복의 그 마찬가지 효과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관심이 환기되어서 그 응답자의 결혼이나 혹은 응답자의 건강으로 갈 때. 그 이유는요. 어떤 이유냐면 행복이 수준이 바뀌는 여기는 관계 부사 Y나 they 생각됐겠죠. that 이하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한지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중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집중하기 쉽다는 겁니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에 어떤 관심이냐면 다양한 측면의 그 사람들의 삶의 다양하지 말고 다른 측면 이렇게 다른 측면의 그들의 삶의 사람들이 고려할 때 어떠한 하나의 요소의 영향에 대해서 그들의 행복에 미치는 사람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과장하는. 됐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어법인데, 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볼 게 반드시 이제 범주화를 시켜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deeply인데 얘는 무조건 이제 deep이 아닐까, 형용사가 아닐까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동사 to work의 밑줄인데, 뭐 1번은 거의 정답이 안 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정답이 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while 뒤에 ing인데, 얘도 이제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얘가 이제 정답이 되기 좀 힘들 수도 있죠.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what인데, 동사의 밑줄인데, 동사의 밑줄인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되죠. 왜냐면 ing도 바꿀 수 있고, 투부정사 바꿀 수도 있고, 준동사로 바뀔 수 있는 경우, 수동태로 바뀔 수 있는 경우 다 있고, 수일치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대신 앞에 동사 should가 있죠. 정답이 되려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게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답은 이제 알 것 같은데, 보면서 볼게요. 자, 여성들과 남성들은 다릅니다. in whether. 여러분, whether이라는 거는 이제 if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가 있을 때는 if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묘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묘사하는 거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 사람들 자신이 주어 목적어 같으니까 적의대명사 as empathic 공감적이라고 묘사하는 데서 다릅니다. If you have empathy, 만약에 너가 공감 능력이 있다면 you identify with, identify가 확인하다지만 with이 있으면 동일시하다예요. 만약에 너 공감이 있으면 너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시할 수 있고 and imagine, 상상할 수 있습니다. What it must like to walk in their shoes. 어떨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도 표현인데 what it is like to 동사 이렇게 해서 어떤지, 동사하는 건 어떤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it을 우리가 이제 형식상의 주어 또는 의미상의 주어, 가주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진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it과 to work가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혹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국룰이지 이런 게 아니라 얘는 표현이야. 가주어, 진주어고. 그래서 어떨지 walk in their shoes. 우리 one's shoes가 입장이야, 입장.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떨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과 동일시합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 공감이 있으면. You celebrate with those. 너는 축하합니다. 그 사람들과 기뻐한대요.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happy, 행복한 and cry. 여기서는 병렬이 이렇게 되겠죠. 너는 축하하고 그 다음에 웁니다.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 이게 공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hysiologically라는 생리학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좀 주의할 게 PSY는 심리고 PHY는 생리입니다. 생리. 자, 생리학적인 측도는 공감의 그런 척도는요. such as heart rate, 심장 박동과 같은. while seeing, 분사구문이죠. 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distress, 고통을 reveal. 자, 주어 동사 잘 체크. 얘가 이제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여기 reveal이기 때문에 동사 위치 잘 보십시오. 왜냐면 콤마 뒤인 ing로 오고 싶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밝혀냅니다. 훨씬 더 적은 성 차이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앞에 비교급이 있고 그다음 젠더 갭이 있고 than이 있죠. 이걸 우리가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얘를 꾸며주는 건데 which를 안 쓰는 이유는 앞에 이제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관계 대명사를 씁니다. 해석은 그냥 보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갭이냐면 발견되어지는 자기 보고에서 조사해서. 자, 여기 잘 체크합시다. 결국에는 지금 뭐냐면 생리학적인 그러한 요인들은 차이가 없지만 어디서 차이가 생긴답니까? 다시 생리학적인 척도들은 공감의, 예를 들어 심장율 같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 훨씬 더 적은 차이를 보인대요. 성 차이에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차이에 큰 생리학적인 심장 박동이나 이런 건 별로 차이가 없는데 뭐에서 차이가 생기냐면 자기 보고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는 거의 비슷해. 근데 여자 남자들 질문을 하는 거야. 누가 더 많은 공감을 느끼는 것 같아 하면 여자들은 보통 자기가 더 많이 느낀다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females, 여성들은요 are more likely, 우리 아까 전에 어휘 문제 풀면서 느꼈지만 항상 이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
likely 할 때 앞에 비교급 뭐 쓰는지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할 공감을. 즉, 울, 그리고 보고할 고통을 관찰할 때 누군가를. 당연히 어떤 누군가예요? 마이너스한 누군가겠지. 왜요? 지금 여기서 울고 고통을 보고한다면서요? 괴로움을. 어떤 사람을 관찰할 때 하면 관찰할 때 누군가를 in distress, 고통에 처한 사람을 관찰할 때. 이런 것도 이제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왜냐면 이제 인과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A는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성차이를 자기 보고에서 나오는 성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차이는 생리학적인 성차이가 아니에요. 자기 보고서의 생차이야. 이해됐죠? In videotapes, 비디오 테이프에서 of men and women, 남성과 여성 학생들. 근데 어떤 학생이냐면 틀렸죠? watching이 됩니다. 보고 있는 film clips, 필름 클립들을 어떤 클립들이냐면 were sad, 슬펐던 아이들인데 죽어가는 부모를 가진 슬프죠. 행복한, 어떤 행복하냐면 slapstick comedy, 코미디와 같은 혹은 frightening, 무서운 어떤 거냐면 한 남성이 거의 그 긴 빌딩에서 추락할 뻔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여기 sad 변절구조입니다. happy, 그 다음 frightening. 또 한 개 주의할 건 여기 frightening이지 여기 또 frightened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클립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클립스는 사물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their finding showed 그 사람들의 발견은 보여주었습니다. that 이하를 그 여성이 반응했다고. react는 자동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뒷문장이 완전 한 거예요. 더 시각적으로 각 필름 타입에 each 단수죠. 이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여성들은 또한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건들을 더 깊게, 맞죠? 여성들은 더 깊게 더 감정적으로, 생리학적인 건 비슷하지만 감정적으로 깊게 느낀다. With more brain activation, 더 많은 뇌의 활성화를 가지고 in areas, 영역에 어떤 영역에 하면 sensitive to emotion, 감정에 민감한 and to remember, 그 다음 기억할 그 장면들을 더 잘 3주 후에. 이것도 이제 내용 이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두십시오. 다시 생리학적인 차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들은 자신이 조금 더 많은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좀 더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클립을 봤을 때 더 공감을 많이 한다고 느꼈고 감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뇌의 활성화도 더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주 뒤에 더 잘 기억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뭐 슉 하면 일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좀 딩긋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내용이네요. 맞죠? 소재는 self-refer to에서 공감의 차이. 생리적 차이는 거의 없어요. 없다는 아니지만 지금 생리적 차이가 거의 없다 정도로 나옵니다. 없다는 아니지만 적음, 훨씬 더 적음. 그렇죠? 그 다음에 속성은 여성들 자기가 더 공감적이라고 얘기한다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에 예민, 뇌도 활성화가 되고 3주 뒤 기억을 한다. 맞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감을 잘 못해줘가지고 좀 문제거든요. 근데 또 이제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공감을 너무 잘해줘서 피곤하다고 하고 가끔씩은 이제 현명한 판단을 세이넌트한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감을 못해줘서 문제고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싶은데 계속 이제 그게 안 된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둘 다 이제 풀 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감적인데 저는 굉장히 또 이성적이다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 낳으면 나중에 굉장히 공감적인 어머님을 원하고 좀 아버지는 좀 현명한 판단,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면 막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잖아. 가끔씩 서러울 수도 있겠지, 섭섭하고. 그렇지만 뭐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성들과 남성들은 다릅니다. 그 여성들과 남성들이 묘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공감적이라고. 만약 너가, 이게 자기 보고서예요. 만약에 너가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동일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상상합니다. 아니, 걷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워크에서 걷다긴 한데 약간 이해하고 막 행동하는 거겠죠. 그래서
걷는 것이 어떨지 그들의 입장에서 너는 축하합니다.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한, 그리고 웁니다.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냐면 우는. 생리학적인 촉 또는 공감의 예를 들어 심장 박동과 같은 보는 동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훨씬 더 적은 성 차이를 발견되어지는 것보다 자기 보고에서 조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더 표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감을. 즉 울 가능성이 크고요. 고통을 보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찰할 때 누군가를 고통에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A와 A는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보고에서 생기는 성 차이를 비디오 테이프에서 남성과 여성 학생들의 보고 있는 필름 영상을, 어떤 영상이냐면 슬픈 아이들인데 죽어가는 부모를 가진 행복한 비디오, 어떤 비디오냐면 코미디와 같은. 그 다음 두려운 비디오, 어떤 비디오냐면 남자가 거의 빌딩에 큰 빌딩에서 추락하려고 하는. 그들의 발견은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이 반응했다고 더 시각적으로 각 필름 타입에. 여성들은 또한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건들을 더 깊게, 더 많은 뇌의 활성화 영역에서 감정에 민감한, 그리고 기억할 그 장면들을 더 잘 3주 후에도.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삽입 문장은 어려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좀 이제 거꾸로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보면서 이제 풀어야 되고, 쉬운 문장은 읽다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결함이 생기는데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지? 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여기 보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삽입 문제는 이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보통 어렵고, 이번에 25년 5월에서는 두 문제 전부 다 80%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고 있죠. 예. 뭐 거의 80%였으니까 한 문제는 80% 넘고 한 문제는 79%였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laughing and smiling, 웃고 미소 짓는 것은 are not just signals. 단지 뭐가 아니냐면 신호가 아닙니다.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that we are like them,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다는. 그런데 they are strong emotional drives. 여기서 이제 not just 보도소의 개념이네요. 맞죠? 뿐만 아니라, 맞지? 뿐만 아니라 우리 not only, not merely, not just 세 개 외우셔야 됩니다. 또한 웃음과 미소 짓는 것은 강력한 감정적인 요인들입니다. 어떤 요인들이냐면 bind us together, 우리를 뭐 해주는? 묶어주는, 함께 as social species, 사회적 종으로서. 그러니까 웃고 미소 짓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적 종으로서 만든다가 되겠네요. 자, they are just some of the mechanisms. 자, 웃고 미소 짓는 것은 단지 몇몇 그런 방식들입니다. begin to integrate, 통합하기 시작하는. integrate A into B, A를 B로 통합하다. 사회적 그룹을 통합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똑같으면 똑같아. 개인들을 그룹으로. When my infant가 이제 유아죠. 나의 유아의 딸이 burst into laughter라고 하면 울음을 터뜨리다기 때문에 웃음을 터뜨리다. 여기 cry가 아니라 laughter니까 웃음을 터뜨렸을 때, 웃었을 때. She was demonstrating one of the most powerful primitive needs. 그 아이는요, 보여주고 있던 중이었어요. one of 복명이죠. one of 복명. 여기 one of the 복명. 그 다음에 여기서 원시적인, 강력한, 단어 체크할게요. 강력한 원시적인. 강력한 원시적인 욕구를 보여주는 겁니다. 뭘 할? contact, 접촉을 할. 맞죠? 왜?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원시적인 게 뭔데? 유전적으로 그렇다. 자, 보통 이제 아기가 블라블라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아기는 이제 배운 게 learned 개념이 acquired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죠? equipped 됐고, 그 다음에 endowed,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inherent, inborn, 태생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보통 아이의 사례를 들어요.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 유아들, 얘네들은 뭔가를 배워본 적이 없어. 좋다 싫다를. 근데 얘네들이 뭘 쓴다는 거야? 웃는데. 왜? 사회적 연결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자, without이 나오면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거니까 앞에 뒤에 게 보통 뭐가 나오고, 보통 플러스가 나오고, 뒤에는 보통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 the ability to laugh and smile, 웃고 미소 짓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will be isolated individuals. 우리는 당연히 뭘까요? 고립되어진 개인들일 것입니다. 왜? 웃음과 미소 짓는 것이 우리를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웃음과 미소가 없으면 우리는 고립되어진 개인들이 될 거예요. We use laughter. 우리는 웃음을 사용합니다. To lubricate. 좋은 단어네요. 고급스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awkward social interaction. 어색한 사회적 그런 관계, 반응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한다. As a way of signaling.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방식으로 어떤 신호냐면 본격 대신에요. We are easygoing. 우리 괜찮아. 굉장히 완만한 성격이야. 그 다음에 not aggressive. 공격적이지 않아. And potentially someone.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누군가야. 어떤 누군가냐면 우리 words ing가 하나의 형용사예요. ing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과 노력을 여기에 in이 있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생략된 게 이제 that is가 생략됐겠죠. 네, 그래서 여기 in이 있는 것도 잘 확인하십시오. In short, 요약하자면 we use laughter to generate our reflected self. 요약하자면 우리는 사용합니다.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반영된 자아를.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의 감각이 자기 존재의 감각이 depends on 달려있기 때문에 what others think of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And being funny. 그 다음에 웃긴 것은 is considered. 여겨집니다. by many.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in our culture. 우리의 문화에 있는 뭐로서? 중요하죠. as an important visual of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서. 그럼 다른 사람들이 도익이 재밌는 친구야 라고 하면 나는 플러스한 친구구나 라고 하는 거죠. Very few people would readily admit that they do not have a sense of humor.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쉽게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상하죠? 그래서 5번 여기 넣으면 됩니다. 자, it is one of the reasons. 바로 이런 것이 이유들 중 한 개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We have a better than average sense of humor.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 더 높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비록 통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없지만 당연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일반적인 것보다 잘생겼어라고 하면 일반적인 게 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전에 물어봐도 선생님 너 재밌는 것 같아? 응, 나 재밌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100명 전부가 일반적인 것보다 난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록 통계적으로는 그것은 말이 될 수 없지만 사실일 수 없지만 그래서 very few people 거의 어떠한 사람도 뭐 할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여기다 별표 치세요. They do not이에요. 그들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는 웃음과 미소의 역할. 속성은 뭘 만들죠? 그룹 사회에서 사회 그 다음에 그룹 맞죠? 그다음 조금 이제 선천적인 개념도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웃음과 미소 짓기는 신호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같다는. 웃음과 미소 짓기는 강력한 감정적인 요인들입니다. 어떤 요인들이냐면 묶어주는 우리를 함께 사회적 조응로서. 웃음과 미소 짓기는 몇몇 메커니즘들 중 하나인데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시작하는 통합하는 개인들을 그룹으로 묶어주기 시작하는, 통합시키는. 나의 유아 딸이 웃음을 지었을 때 그 유아 딸은 보여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원시적인 욕구들 중 하나를 접촉을 하려는, 연결을 하려는. 그러한 능력 없이는 웃고 미소 짓는 우리는 고립되어질 것입니다. 고립되어진 개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웃음을 사용합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회적 상호 반응을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우리가 완만합니다. 공격적이지 않아요. 잠재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요약하자면 우리는 웃음을 사용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반영된 자아를.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 자기 감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재밌다는 것은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에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의 어떠한 사람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미안해요. 5번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재밌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평균보다 더 나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비록 통계적으로 그것이 사실일 리는 없지만 거의 어떠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하를 그 사람들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좀 길게 찍었는데 최대한 도움 되게끔 수업을 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